늦은 저녁 순금 씨의 집. 이게 무슨 일이죠? 아이고 동건아, 내 엄마가 숨을 안 쉬어. 네? 119 연락하셨어요? 아니다. 제가 할게요. 끊어요. 하지마.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보. 어? 자식으로 할 만큼 다 했어.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엄마가 쓰러졌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보, 내 말 들어. 어? 여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119에 연락하지 말라니 뭐 이런 막대 먹은 며느리가 있습니까? 비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순금 씨. 엄마 정신 차려라. 엄마. 아들 동건 씨는 쓰러진 엄마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모르는데 속았지? 어쩜 이 집 애들은 맨날 속아. 이건 또 뭡니까? 순금 씨와 이웃 화순 씨가 짜고 동건 씨를 굴려준 모양이군요. 뒤늦게 달려온 며느리 자영 씨. 어머니, 아니 하루일 때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요. 엄마. 우리 동건이 많이 놀랬어? 당연히. 알았 줄 알았지. 자식 꼴려 먹는 재미로 살아가는 철없는 어머니와 알면서도 속아주는 착한 아들의 속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순금 씨 돋보기 장착하고 뭔가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데요. 돈 계산 중인 것 같은데. 이번 달은 4,500만 원이네. 역시 우리 아들. 아들에게 받은 용돈인가요? 돈을 얼마나 잘 벌기에 배포 한 번 줬습니다. 한편 그 시각 아내 자영 씨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건 씨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오늘 결제 받으러 왔는데 안 사장 어디 있어? 여기 나오네.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 사람들이 독촉을 하러 온 모양입니다. 아니잖아. 잠시만요. 한 달. 아니.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소리 한 지 벌써 6개월째야.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야. 좀 이렇게 흥분한다고 되실 일이. 그런데 이 상황에 무슨 전화입니까? 엄마. 내가 좀 지금 바쁜데. 병원? 알았어. 지금 금방 갈게. 자기 지금 미쳤어? 아니 지금 어디 간다는 거야? 병원에 계시대. 여보, 좀 부탁 좀 해. 부탁 좀 할게. 아니 동건 씨 효심도 이해는 되지만은 이러다 회사 문 닫게 되는 건 아닌지 제가 다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나저나 좀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순금 씨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온 걸까요? 아니 여긴 성형외과 아닙니까? 아들, 여기야 여기. 성형외과에서 급하게 아들을 찾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엄마, 여긴 성형외과잖아. 이리 와봐. 엄마, 여기 눈 밑 지방을 없앨까? 아니면 여기 팔자시름을 필까? 엄마. 어떤 게 더 어려 보일 것 같아? 아이고 뭐 이런 철부지 엄마가 다 있습니까? 팔자주름 펴.
아들은 자금 문제로 회사가 넘어갈 판인데 그런 사정도 모르고 순금 씨 나이를 어디로 드신 겁니까? 결국 동건 씨 엄마 팔자주름 시술 비용까지 계산을 하는데요. 그런 아들을 보며 몰래 수첩을 꺼내드는 순금 씨. 동건이 1,000만 원. 아니다, 2천만 원이지. 이거 시술비가 2천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전생에 날 알고 했나 순금 씨 팔자 한번 좋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동건 씨. 그런데 아내 자영 씨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짐가방 아닙니까? 여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약간 미안해. 알잖아. 엄마가 지금 알지.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엄마. 그 당신은 당신 엄마랑 살아. 나는 우리 엄마랑 살 테니까.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아니 내가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사실 순금 씨가 처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 엄마는 아니었는데요. 그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등진 순금 씨의 남편 상태 씨. 외아들 동건을 결혼시키고 남편에 의지하며 살았던 순금 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순금 씨.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인 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진 탓인지 씨는 아픈 척을 해서 아들을 불러내는가 하면 사소한 일까지도 전부 아들에게 의존하려는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참다 못한 씨의 아내인 씨는 집을 나가게 되고 씨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그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씨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 자영 씨와 요가원을 찾은 동건 씨. 회사 일도 잘 해결되고 아내와도 화해를 했는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딸이랑 사이랑 같이 요가하니까 너무 좋다. 그동안 못난 사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큰 고비 넘겼는 걸 뭘. 조금만 기다려봐. 고향 땅 정리되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들을 찾는 순금 씨. 그런데 동건 씨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누구?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허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동건 씨 태도가 이리 돌변한 걸까요? 그 시각 순금 씨의 집. 아이고, 이번엔 진짜 아픈 것 같은데 순금 씨 혼자서 걱정입니다. 동건이구나. 아유 그냥 들어오지. 뭔 초인종이야. 아유 죽겠네. 그럼 그렇지, 동건 씨가 아픈 엄마를 모른 척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세요? 네, 안동걸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동건 씨가 보내서 왔다는 이 사람. 방문 판매원인 걸까요? 순금 씨에게 팜플렛을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요. 얼른 나가. 얼른 내 집에서 나가.
진정 좀 하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천하 이 모습 것들 얼른 내 집에서 나가라고! 얼른 나가지 못해! 아니 이건 요양원 팜플렛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동건 씨가 사람을 보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건가요? 요양원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순서도 방법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보세요. 엄마. 내가 사람 보냈는데 만났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나도 좀 삽시다. 내가 평생 엄마 수발 들 수는 없잖아. 뭐? 요양원 돈은 내가 낼게. 돈 걱정하지 말고. 엄마 그리고 내가 지금 바쁘거든? 끊을게. 동건아! 남편을 잃고 아들에 기대어 살았던 순금 씨인데 혼자 버려진 아이처럼 안쓰럽기만 합니다. 며칠 후 동건 씨가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런 순금 씨가 입원까지 했군요. 엄마! 아들 목소리에 서운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지 순금 씨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왔니? 그런데 아들 표정은 이게 뭡니까?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해. 지금까지 장난친 걸로도 부족해? 동건아, 엄마 진짜 아파. 그러게 장난 좀 작작하시지. 이래서 거짓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좀 아픈 거 가지고 후들갑은. 아유,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뭐. 안 그래? 아니 이건 고소장 아닙니까? 고소인 천순금. 그러니까 순금 씨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설마 요양원 때문에 일을 꾸민 건 아닌 것 같고 이 집안 사정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후의 일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순금 씨를 웃게 만드는 단 한 사람. 엄마! 그렇습니다. 아들 동건이었습니다. 엄마, 나랑 어디 좀 가자. 왜? 저녁 먹자고? 예,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가자. 무슨 소리야? 밥 먹을 시간 없어. 빨리 가자. 빨리 가.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어딜 가려는 건가요? 발맞춰 뛰어가는 폼이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동산 중개소 아닙니까? 무슨 일이세요? 저희 집 좀 내놓으려고요. 일전에는 전혀 안 내놓을 거라고 하시더니. 저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동건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마침 그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요? 잘 됐네. 안동건!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저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아나무인 동건 씨, 순금 씨랑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놓겠다니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무슨 날? 애미 생일이야. 엄마 생일! 엄마. 엄마! 죄송해요. 다시 올게요.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생일날 찾아와 하는 짓이라니 순금 씨 마음이 단단히 상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이 진짜 어려워져서 그래. 나한테 돈 맡겨뒀어? 내가 네 금고야?
너 이따위로 하면 엄마한테 있는 돈 다 사회에 기부해버릴 거야. 뭐? 엄마 미쳤어? 그 돈을 왜 남을 줘? 엄마 생일도 기억 못하는 네가 남하고 뭐가 달라? 너 앞으로 잘해. 너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거니까. 엄마! 엄마! 외아들로 귀하게만 자라서 부모 공양할 줄 모르는 동건 씨. 이참에 아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마음먹고 효심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요. 엄마! 아픈 척하며 동건 씨를 갑작스레 소환하는 등 일부러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 아들의 반응을 떠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건의 태도에 대해 순금 씨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른바 효도 점수를 매겼습니다. 남편이 순금 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효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며느리 자영 씨. 자기도 그 후 자영 씨 역시 효도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짠, 선물이야. 이거 뭐야? 어머니 어울리실 것 같아서 샀어요. 예쁘다. 회사 사정 뻔히 아는데 아들 며느리의 총공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금 씨. 그동안의 효도 점수를 합산해 약 8억 원 상당의 돈과 부동산을 아들에게 양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돈을 받은 뒤부터 동건 씨 예전에 못된 버릇이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들인 씨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태도가 돌변하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씨는 아들을 상대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증여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에게는 이를 가능하게 할 반전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소를 장담하던 동건 씨의 변호사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왜 그 이야기 안 하셨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알아듣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한테 어머니와 동건 씨 사이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또 하나 있는 모양인데요. 아니 그게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아 이거 참 낭패인데. 대체 무슨 종이기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일까요? 그날 저녁 참으로 오랜만에 동건 씨가 본가를 찾았습니다. 엄마. 하지만 우리가 웬일이냐? 에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왔지. 아 배고프다. 엄마 나 밥 좀. 밥 새로 하려면 시간 좀 걸리는데. 아 괜찮아. 어디에 아들이 미워서 소송을 했겠습니까? 배고프다는 동거를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금 씨. 오랜만에 두 사람 따뜻한 저녁 함께 먹으며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응어리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건 씨 태도가 수상합니다. 순금 씨 몰래 방에서 뭘 뒤지는 걸까요? 어허, 아무래도 엄마 밥 먹고 싶어 찾아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나 본데요. 장롱에서 뭔가를 찾아낸 동건 씨. 효도각서라고요? 동건 씨가 찾고 있었던 게 이거였습니까? 한 달 전 자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한 순금 씨. 이게 뭐야?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효도 점수.
이대로 진짜 다 주는 거야? 대신 네가 할 일이 하나 있어. 순금 씨가 제시한 효도각서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전화하기, 일주일에 1번 이상 방문하기 등 구체적인 효도 내용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을 뭘로 보고 효도는 당연히 기본이지. 부모 자식 간의 의례적인 각서라고 생각하고 사인부터 했으니 이를 지킬 리도 만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서 효도각서가 중요해졌는데요. 동건아, 밥 다 됐다. 동건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각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동건 씨. 이제는 몰래 도망가는 겁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리도 못났습니까? 동건아, 너 좋아하는 가시나무.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른 순금 씨. 인기척도 없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왜 나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동건 씨가 각서를 찾으며 온 방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걸까요? 순금 씨 놀라는 기색이 없이 조용히 장롱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듭니다. 이놈아, 이게 진짜야. 아들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순금 씨. 이럴 때를 대비해 복사본을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어머니를 충실하게 부양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산을 다시 찾아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효도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각서상에는 전화통화 횟수, 방문 횟수 등 효도의 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충실한 부양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씨가 그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결국 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나다 문 좀 열어봐. 엄마 아니 무슨 엄마가 이래. 결국 증여받은 재산을 순금 씨에게 전부 돌려주게 된 아들 동건. 그러나 순금 씨가 소송을 불사하면서 되돌리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동건 씨가 깨달았기를